안녕하세요. 오테럴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변함없이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네, 같이 동승을 해서 렉서스의 새로운 버전이죠. 뉴 제네레이션 ES300 하이브리드죠. 300H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렉서스가 ES 론칭을 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깔끔하고 깊은 맛,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관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에서 그전 세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여러 부분 디자인 혁신이라든가 인테리어의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많은 변화를 꾀한 것 같다, 이렇게 봐도 좋을 만큼 이전 세대의 맛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 대신 아주 깔끔하고 상당히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GKA 새로운 플랫폼에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성능 부분, 이 드라이빙 또 바디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전 세대하고 이 첫 느낌을 비교를 하자면 조금은 어떤 강렬한 맛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렉서스 차 같은 것들 보면 공통적으로 상당히 어떤 부드러움 쪽으로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ES300H 새로운 세대는 일단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스포티해졌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새롭게 적용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특히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업소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업소버의 어떤 감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예전에 렉서스가 어떤 단점으로 지목됐던 차가 지나치게 출렁거린다든가, 또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차의 어떤 그런 맛, 주행하는 맛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업소버의 감세력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세팅을 부드럽게 하면은 또 그런 맛들이 사라질 것 같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차가 또 이제 너무 하드해져서 좀 운전을 하는데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아주 아까 다쿠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렉서스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서스펜션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지금 뭐 옆자리에 타고 계신데, 네. 뭐 옆자리 승차감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렉서스죠. 렉서스. 네, ES 말 그대로 ES가 워낙 정숙한 차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고속도로 주행이라 뭐 하체 소음이란 뿐만 아니라 전 이전 동시에 같이 시승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승차감은 워낙 좋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좋아요. 딱 타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ES를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쪽으로 막 이렇게 강조를 해놔서 차가 뭐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가 가속 응답성이 상당히 경쾌해졌어요. 반응이. 네, 페달 반응이 굉장히 분명해졌고, 그리고 반응이 빨라졌고, 반응이 빠르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일단 경쾌해요. 이 엔진 이게 밟을 때 느낌이 저한테도 딱 와요. 밀리는 게.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소음이면은 거슬릴 수 있겠지만은 조금 약간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사운드라고 해야죠. 좋은 의미의 사운드 이런 것들도 적당히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차가 좀 달리는 맛 이런 것들은 그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좀 스포티해졌다, 계속 강조를 하던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향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선배가 가속 페달을 쭉 밟으셨잖아요. 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격벽 방음 때문에 좀 약해서 엔진 소음이 와 하고 막 끝도 없이 막 그 뿜어내는 그런 억지로 느낌의 짜내는 짜내는 그런 엔진 소리가 좀 거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좀 많이 걸러졌어요. 더 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바닥에 뭐 이렇게 흡차음제 뭐 이런 것, 또 패널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차량 하부 전체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 뭐 이렇게 앞쪽에 후드에서 들려오는 그런 그 엔진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딱 가속을 하면 더 강하게 들릴 정도로 어떤 그런 세팅을 잘 조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면서 약간 가솔린 같은 느낌. 하이브리드라는 그냥 가솔린. 느낌은 전혀 안 납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런 거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도 일단은 연비가 17km잖아요. 뭐 경차보다 좋은 거니까 지금. 이거 뭐 고속도로 주행 17, 네. 시내 주행이 17.1이에요. 그냥 뭐 17, 그냥 17 말고 17인데 정말 연비 주행을 하면 진짜 20km도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전 세대도 네. 좀 경제 운전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20 넘게도 나왔으니까 네. 23, 4도 기록을 하고 막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이전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면 그 이상의 연비도 기록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계기판에 표시된 연비는 13km 리터. 네,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3km 리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솔직히 좀 밟고 지금 좀 밟았으니까. 아니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제 네. 공회전 상태에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연비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하는지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앞뒤로 차가 지금 시승차가 있는데 네. 저 앞에 차 투미를 보면 일단 뭐 브레이크등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인이 야기지 있게 살아있어요. 일단 차가 살아있는 것 같고 라인이 약간 좀 성격 있는 놈처럼 약간 좀 미리 장면처럼 슬림하게 느낌이 슬림이 뭐 있어요. 트렌드가 뭐 헤드램프나 리어램프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네.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엣지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니까 렉서스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반떼 네, 그렇죠. 아반떼 느낌이 있네. 네. 아반떼처럼 아주 그냥 날카롭게 네, 이렇게. 근데 약간 좀 더 라인을 더 살리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근데 이 차가 먼저 나온 거니까 네. 뭐 어떤 차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맞아요. ES가 아반떼를 닮았다기보다는 아반떼가 ES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좀 그래도 이 차를 보면서 렉서스인데 토요타 렉서스 차 중에 이 라이트 제일 괜찮게 본 게 뭐냐면 뒤에 타이어랑 그 휀더가 있잖아요. 타이어 나오는 게 딱 거의 떨어져요. 예전에는 타이어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되도록이면. 근데 이 라인이 떨어지니까 일단 뒤에 뒷모습도 일단 쫙 자리 잡는 것 같고 달리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게 디자인 얘기를 하면은 일단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성깔 있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부드럽게 막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보다 뭔가 이렇게 각을 딱딱 잡아놔가지고 굉장히 성깔 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렉서스 쪽 얘기는 그런 것들이 일단 자동차의 어떤 공력 이렇게 라인 하나하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력을 이 에어로 다이내믹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전면에 이렇게 막 프론트 그릴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큰데 사실 이 프론트 그릴 같은 것들은 저거의 한 4분의 1 정도만 해도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차를 조금은 더 웅장하고 세련되고 뭔가 좀 다른 것하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프론트 마스크에서 손을 대는 것이 이제 그릴부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처음에 스핀들 그릴이요. 아니 뭐 저렇게 생겼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점점 눈에 익으니까 이제는 이전 모델의 스핀들 그릴이 너무 무난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이 참 이제 세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보다 보니까 눈 익어버리니까 지금 나온 스핀들 이글도요. 솔직히 좀 더 과격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릴의 베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볼륨을 다 줬어요. 이게 공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를 좀 평평하게 플랫하게 디자인을 해서 이게 공기의 흐름이 좀 원활하게 해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볼륨을 다 줬어요. 이 베젤에 보면 다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범퍼립이나 이런 것 같은 거에도 전부 다 이 다운포스 효과라든가 공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속 응답성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스티어링이 렉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조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코너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페달을 밟는 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전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하이브리드 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예전에는 모터가 이렇게 출발할 때 가속을 할 때 이럴 때는 모터가 조금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괴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옛날에는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브레이크 성능은 어떠세요? 브레이크는 뭐 지금 급제동이나 뭐 이렇게 이게 하이브리드가 눈에 띄게 밟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미끄러지는 늘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성능만의 그런 느낌이 하긴 시내 주행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많이 잡았잖아요, 거의. 근데 뭐 이 정도 담력이면 뭐 충분히 뭐 제동력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제동을 할 때, 급제동을 할 때 차가 어느 정도의 제동 성능을 발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안전거리 딱 확보하고 차간거리에 맞춰서 제동을 하고 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엘카스도 한번 붙여야죠. ACC.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믿습니다. 네.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사실 뭐 이게 도요타는 보니까 그런 이제 아다스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차선 이탈 경고나 뭐 이런 것들을 차선 유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써버리기는 하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딱 4가지더라고요. 차선 이탈, 또 차선 또 유지, 차선 경고, 또 저기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또 그리고 오토 하이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던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게 지금 현대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HDA나 이런 것들처럼 아직은 완벽하게 차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런 일반적인 시승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시승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대충 이런 간단하게. 어떤 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버튼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탁탁탁 조작을 해가면서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이 선명도가 뭐 어떻게 조절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차들은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게 터널이니까 선명하기는 한데 이렇게 좀 터널 밖으로 나가면 밝기가 확 떨어져요. 밝기가 확 떨어지고 이게 메인 컬러가 흰색이에요. 백색. 그리고 컬러가 색깔을 좀 줘도 컬러가 이제 블루 컬러가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한데 디지털 이 스피드 표시할 때는 이쪽에 이제 차저 충전하는 그런 그 표시계만 블루 쪽으로 돼 있고 그것만 색상인데 나머지는 다 지금 백색이거든요. 떨어져요.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좀 아쉽네요. 눈에 팍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 컬러풀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밝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이거 뭘 어떻게 해서 이걸 조절해야 되는지를 한참 찾다가 그쵸. 지금 한참 찾다가 운전 중에는 하면 안 되니까 못 찾았어요. 이게 터치를 해야 돼요. 멀어. 일단 디스플레이가 멀어요. 멀어서 이걸 손으로 조작하려면은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야, 이 정도까지 와야겠다. 지금 이게 뒤로 확 물러나 있거든. 그리고 또 클러스터가 조금 작은 것도 불만스러워요. 너무 작아. 이 부분은 그 드라이빙 모드랑 이 부분까지 LC에 들어간 디자인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했어요. 계기판도 그렇고. 근데 좀 작아. 작고 이 클러스트에서 이게 클러스트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요새는 보면은 뭐 좌우에 뭐 이제 뭐 그 큰 원형 클러스트 원형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가운데에 또 뭐 이제 뭐 일반적으로 가운데 이제 트립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어떤 패턴인데 그건 이제 지금 뭐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뭐 이제 RPM 같은 거는 타코
타코메타 같은 거는 표시 뭐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운데에 그냥 스피드미터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고 왼쪽에 이제 트립이 있고 트립 컴퓨터가 있고 오른쪽에 냉각수 온도하고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통 차의 내비게이션 크기보다도 작거든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의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보다는 이 클러스터에 나오는 정보가 더 다양하고 시인성도 좋고 식별력도 좋고 또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이 클러스터하고 디스플레이를 플랫으로 그냥 평평하게 싹 디자인을 그렇죠.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차가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렇죠. 또 렉서스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시트입니다. 하나 또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제가 일부러 허리를 뒤로 잔뜩 빼가지고 이 엉덩이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딱 거기에 딱 바짝 대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운전을 할 때 보면 임재범 기자도 가장 빨리 어떤 그 착자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딱 그 엉덩이 꼬리뼈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꼬리뼈를 다 받쳐줘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닿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트 역시 그러니까 엉덩이가 끝부분에 파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이면서 그러니까 딱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시트도 많이 다 바꿔버렸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진작에 그랬어야지. 네. 공간도 괜찮죠. 네. 뭐 숄더룸이나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앞자리가 시트가 앞에 무릎을 컨트롤 조절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짧은 제 다리가 좀 짧은 편인데도 부스터 같은 거 있으면 네, 조금 더 한 요만큼이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면 좀 더 받쳐줄 텐데 운전석도 마찬가지. 예. 지금 뭐 최고급 사양에는 2열도 시트 뭐 시클라이닝 뭐 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게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노면 상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약간 굽은 길도 있고 그런 코스인데요. 일부러 이게 감속을 하지 않고 요철 구간 몇 군데를 지나가 봤는데 글쎄요, 솔직히 얘기하면 렉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완벽한 어떤 그런 바운스가 나타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뭐 그런 정도의 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속 방지턱 이건 가짜네. 이렇게 한번 통과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뭐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노면의 어떤 그런 요철 같은 것도 잡아내서 감쇄력을 보태고 빼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이게 뭐 세계 최초 뭐 렉서스 최초로 이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튜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뒷자리에 타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급 사양에는 이 전면하고 후면에 이 반파 안쪽으로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서스펜션을 또 이게 추가로 적용을 해서 승차감을 더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그 모델은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는데요. 조만간 또 그런 모델이 나오면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이 승차감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뒷자리를 타고 있잖아요. 예. 딱 느낌이 다른 차들을 보면 감쇄력을 줄여주면서 순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충격을 최대한 없애주잖아요. 그렇죠. 빨리 복원하게끔 해주는데 이 차 하는 느낌은 충격을 빨리 복원이 아니라 충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롤링이란다. 푹실함을 더 늘어지게끔 만드는 느낌? 이 와인딩을 확 하면 약간 뒷자리에서 멀미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업소보의 세팅이라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동차 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승차감이라는 것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면이 막 이렇게 요철이 생기고 뭐 누더기처럼 우리나라 도로 보면 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노면이 고르지 않은 그런 데 지나가면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차체가 받아들여야 운전자들이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은 딱딱하게 타고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요. 네.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 딱딱하게 바로 유지를 하면서. 나는 그거 싫어해요. 딱. 그런 차. 근데 이 차는 네. 좀 약간 출렁인다보다도 많이 출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핸들링이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운스가 조금 오래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오래 유지가 아니라 오래 유지는 이제 출렁. 근데 이거는 출렁퉁 출렁출렁퉁. 네, 출렁퉁. 아. 다른 차는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브랜드 차 요즘 다 보면 출렁퉁 탁 잡잖아요. 그냥 바로 딱 잡아버리는데 이거는 좀 약간 여운을 주면서 부드럽게 넘기게끔 만드는 그런. 볼게요. 이렇게 사운드 같이. 긴급제동 짱짱짱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웃사이드 미러 이제 그거 이제 카메라로 대체한 것도 글쎄, 나는 그거 만약에 있다고 해도 공짜로 넣어준다고 해도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단 차 안이 지저분해지잖아. 네, 그럼요. 자, 주행을 마쳤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주행을 했는데요. 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페달 반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분명해졌고요. 일단 뭐 하이브리드 차 하면 어떤 퍼포먼스가 지나치게 뭐 퍼포먼스의 어떤 그런 맛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ES300H의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 자동차의 뭐 서스펜션, 뭐 업서버의 어떤 감쇄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짧은 주행이어서 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막 속력을 내보고 코너링을 해보고 그러진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뭐 이전 차하고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다른 점은 아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서운하겠죠. 그거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이런 차는 솔직히 좀 길게 타야 돼요. 잠깐 타가지고는 느낌을 알 수가 없죠. 네, 오늘 시승 즐거웠습니까? 네, 즐거웠어요. 역시 선배가 운전하시니까 아주 준법 운전, 정속 주행.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